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너무 부러워요. 어쩌죠? 미국과 유럽 증시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오늘은 또 바로 옆 나라 일본이 너무 잘 가서 그게 더 약간 배가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왜 못 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져 있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조금 부럽긴 하지만 어쨌거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 파악하러 먼저 글로벌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다우와 S&P 500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얘네는 그냥 가만히 두어도 잘 가는 것 같죠? 14,600선을 아예 위쪽에서 마감시키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0.5% 가까이, 스탠다드&푸어스 500도 이제 1,600이 정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사실은 상승폭은 더 컸죠. 미국은 지표도 좋았지만 유럽은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안 관련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데까지 2년 정도 시간을 더 벌게 됐다는 소식에 독일과 프랑스 보세요. 2% 가까운 그런 높은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바로 옆인데 많이 오르는 일본 니케이의 상승폭은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약간 줄었을까요? 그렇게 줄지 않았네요. 1.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12,200선 되찾았어요. 얼마 전에 이틀 연속 이렇게 퐁퐁 빠지면서 12,000선이 반납이 됐었는데 어느덧 200포인트나 바로 당겨놓았습니다. 일본의 BOJ가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는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BOJ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지만 월가 호재도 있었어요. 닛산 자동차가 일본 쪽에서 이제 미국 쪽 3월달 판매에 있어 굉장히 높은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역시 오늘 일본 증시가 잘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겠습니다. BOJ 기대감은 옅어졌다가 다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본 증시가 다시금 힘을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국 증시는 생략하고요. 우리 코스피 쪽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의외로 대외 훈풍에 전혀 약발을 받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976.74. 1974가 오늘 저점이었고 어제 저점과 비슷한 저점까지 오늘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이것이 1974포인트, 전일의 저점은 1973, 전일의 종가는 1980 라인이었는데 오늘 1980선이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가는요 나쁘지 않았어요. 1980선 후반대 미국과 유럽이 괜찮게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또다시 장중에 흐르는 모습, 왜 이럴까요?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쪽 매도가 다시 거세지고 있어요. 어제 선물 쪽도 3,500계약 정도 팔았는데 현재도 선물이 1,500계약 정도 다시 환매수가 멈췄고요. 지금 현물 쪽에서도 이미 1,300억 정도 순매도가 11시 35분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약간 어제와는 다르게 투신권도 소폭 좀 사면서 방어가 들어오고 있는데 장 초반만 해도 개인만 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코스피 수급을 제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현물의 매도가 다시금 시작이 됐고요. 선물 쪽도 환매수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투신권이 어제 1,000억 정도 순매도했었는데 약간은 이제 매도세가 진정되는 모습, 연기금이 기관 전체 순매수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일별 추이를 좀 보게 되면요. 자,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환매수가 끊기고 나서 현물 쪽도 조금 팔았지만 별로 안 팔고 이때는 웬걸 산다 했었는데 약간 주춤, 오늘 다시금 매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환매수가 끊겼고 여기도 매도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 조금 안 좋은 사인이죠. 자,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또 선전합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흐르고 있지만 코스닥은 오늘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하는 코스닥은 555선에 멈춰 있네요. 자,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면요. 네, 일봉 먼저 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는 괜찮았다가 약간 밀리는 듯 했지만 코스피는 이후로 계속 밀렸고 코스닥은 곧바로 상승으로 이제 시가보다 더 높은 부근에서 혹은 시가 부근 정도에서 지금 머물려고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오늘 플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은요. 네, 역시 개인이 파니까 기관과 외국인, 여기 이제 셋 다 사는 날은 없나 봐요, 그죠? 네, 누군가 사니까 또 누군가 팔고, 그런 이제 주식이 아주 기본적인 특성인데 외국인이 조금 사고 기관이 조금 더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기금이 코스닥 쪽에서 매집하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잠시 후 그것은 저희가 전략 팁 쪽인 그런 설명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이어서 원달러 환율 한번 보죠. 내일 BOJ, 일본의 금정위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1,100
22원대, 1120원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4원 이상 5원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시가부터 1120원대가 개법 출발해서 계속 그 정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 지표가 공장 수주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상승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내일 BOJ에 따라서 환율 흐름은 충분히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니까 외국인들은 환 손실을 지금 계속 보기에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총 상위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죠. 오늘 삼성전자는 굉장히 조용하고 언젠가부터 자동차 쪽도 좀 조용하지만 오늘 모비스 정도만 선전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오늘 부합권입니다. 포스코도 별로 좋지 못한데 오늘 철강 금속 쪽 상당히 약합니다. 자,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 더 보죠. 네, 하이닉스 오늘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신한지주, 어제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우리금융 등이 이제 STX 그룹주 여파로 굉장히 크게 부진했었는데 금융주 오늘 조금은 하락세가 조금 진정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2% 넘게 올라요. 18만 8천 원. 웬일입니까? 통신주가 조용하더니만 다시 상승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전일 8만 원대 깼었는데 오늘 8만 원 되반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업종별 등락을 한번 보죠. 제가 철강금속 쪽이 오늘 조금 분위기가 별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미미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음식료 쪽이 안 빠지고 있는 모습, 내수주 요즘 신고가 이쪽에서 납니다. 섬유유복, 패션 쪽이 참 좋고 오늘도 한섬 같은 종목들 좋은 리포트 속에 오늘 또 한 번 흐름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조금 조용한 사이 LG이노텍이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IT는 약간 밀리는 양상이고요. 철강금속 쪽 좋지 못합니다.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또 뭐 운수창고 이런 쪽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한데 그렇죠? 예, 운수장비, 자동차도 조금 조용한 분위기, 유통도 전체적으로는 약합니다. 건설도 일단 어제 밀리고 난 다음에 쉽게 반등은 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단연코 돋보이는 쪽이 있으니 이런 금융주도 조금 부족한데 통신주가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가까운 업종별 등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통신주가 나 홀로 선전하는 날이다. 통신주 포함의 내수주가 역시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업종별 흐름까지 봤었지만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간에 나는 웃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누구죠? 바로 STX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흐름은요. 네, 이 참 브랜드 STX라는 글자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STX 지주회사 하한가 들어갔고 엔진, 조선해양 다 하한가고요. 메탈이 거의 하한가 직전, 펜오션이 그나마 낙폭이 오늘 2~3% 정도였었는데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10% 이상 밀리는 양상입니다. 왜일까요? 아시죠? 조선해양의 자율협약 추진. 결국 돈 없는 STX가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데요.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장소를 급히 옮깁니다.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날 강원도 휴가 떠나셔야 되는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솔직히 최희승 차장님이 STX 그룹주를 갖고 계시다면은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등 시 매도, 반등은 나옵니까? 네, 일단은 뭐 반등은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뭐 저는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좀 몇 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STX 그룹주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악세인데 사실은 이제 핵심은 STX 조선해양이 어제 이제 자율협약 체결 신청을 했다.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자율협약이 어떤 거냐? 일단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그런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채권단에서 시행을 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기업 지원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워크아웃,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단은 기업하고 기업의 이제 자체적인 계속해서 이제 그 재무를 좋게 만들기 위한 이제 자구 노력 등을 협약을 맺어서 일시적인 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줍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유동성 자금이나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뭐 1년 정도 연장을 해준다던가 이런 네. 방식. 그리고 이제 자구적으로 그 회사 내의 어떤 구조조정 그리고 이제 지분 매각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신청만 한 단계고 아직 어떤 협약이 체결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도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제 이제 그 경영 정상화 그 방안을 이제 STX 조선해양에서 산업은행 주채권은행이 이제 산업은행인데 산업은행 쪽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서
이제 기타 여러 이제 뭐 NH라던가 여러 은행들 네. 같이 함께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협상을 진행을 했고 자금을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할 것이며 그리고 자산 매각이라든가 지분 매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STX 페노션이 이제 인수위양서 신청이 아무도 어느 기업도 없으면서 매각 불발이 됐기 때문에 네. 작년 연말부터 STX 페노션 매각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를 맞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STX 그 페노션 같은 경우에 산업은행이 약 한 15%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 기업을 뭐 문을 닫게 만들다던가 뭐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상 뭐 어렵다고 보고 네. 산업은행 쪽에서는 어쨌든 뭐 자체적으로 이제 경영권을 인수한다던가 내지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인수위양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한번 유찰이 됐죠. 따라서 가격을 좀 더 아래쪽으로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오히려 그동안의 STX 페노션에 대해서 뭐 침을 흘리고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페노션 지분 한 7%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매각이 성사가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어서 STX 그룹 전반적으로 STX 페노션 매각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TX 페노션하고 조선해양하고 문제는 뭐냐면 올해 이제 회사채 만기 도래하는 게 대략 한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5월 달에 한 5천억 정도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잘 넘어가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차환이 잘 성사가 돼서 네. 잘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그런 시점들이 바로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 예. 급락하기 전 주가까지도 기다려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주가도 사실은 굉장히 뭐 나름대로 이제 저평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예. 어디까지나 수급적인 부분이 일단은 어떻게 시연이 되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가격까지 반등하는 거는 사실 제가 예측하는 거는 제 영역을 좀 벗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수급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투신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뭐 모두 다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다시 한번 수급 주체로 매수 쪽으로 이제 붙어줄 수 있느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STX 조선해양이 말 그대로 정말 작년에 상선 분야에서 세계 수주 1위입니다. 1위. 116척을 수주를 했고요. 예.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업황이 침체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선수금을 먼저 일부 주고 이제 발주를 하는 이제 발주사 입장에서는 네. 우리도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선수금 못 주고 일단 발주하고 니네가 그 인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중도금 주고 나중에 이제 인도할 때 인도에 나머지 이제 잔금을 치르는 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유동성은 들어오는 거는 없고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뭐 원자재에 대한 뭐 수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지출은 이제 나가다 보니까 네네. 예, 지금 유동성 어려움을 좀 겪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뭐 말 그대로 만약에 도산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는 희박하겠지만 도산할 네. 경우에 정말 흑자 도산하는 그런 어이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뭐 그렇게 좀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 또 지금 예. 홀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매도하는 데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틀 연속 하한가 맞고 네. 예, 매도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일단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상황을 주시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됐을 때 반등 나오면은 네.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 같고요. 예. 조금 뭐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네. 지금 작년에 STX가 이제 해외 자회사 뭐 싱가포르에 상장돼 있는 STX OSV 그리고 네. STX 에너지 지분을 일부를 매각해서 한 1조 1천억 정도 신규 자금 확보가 돼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노션 매각을 하면은 대략 한 6,500억 정도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뭐 그 네. 정도가 되는데 지분으로 따졌을 때는 한 2,2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도 또 가능하고 네. 추가적으로 STX 메탈, 뭐 중공업, 지분 매각 등이 아직은 성사가 되진 않았는데 성사가 된다 그러면 뭐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는 충분히 무리가 없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단기적인 유동성 때문에 기업이 뭐 워크아웃을 진행된다거나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은
높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어불성설이겠죠. 어쨌거나 갖고 계신 분들 일단은 홀딩하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긍정적인 SX 그룹주에 대한 그런 전망까지 들어볼 수 있어서 참 이색적인 시간이었네요.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셨던 분은요,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님이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빨리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시장이 오늘도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1980선도 하회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3원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자, 여기서 20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월 또 초에, 언제나 월 초에 이렇게 또 올라요. 그래서 어머, 이번에 2100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전혀 들어볼 수가 없지요. 2000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1980선도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궁뎅이 하나가 조금 더 높은 짝궁덩이라서 아직은 추세가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우하고 유럽 쪽은 너무 잘 간다라는 것이죠. 사상 최고치 다우, 그리고 유럽과 이쪽도 어제 2%가량 오르면서 최근에 조용했던 것을 다 만회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따라갈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하락은 아니다.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이상무. 하지만 신고가 내는 글로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디커플링이 해소되고 리커플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좋아져야 된다. 무엇보다 원래 어느 정도 레벨이 좀 유지가 됐었던 혹은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 레벨은 역시 2000포인트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매매해야 할까요? 어제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결국에 대형주 투자를 미뤄야 되겠죠. 오늘 굉장히 좋은 조언 중에 하나는요. 자, 화학주를 언제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개장하고 나서 출발 증시와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 예를 들어서 화학주로 예를 든다면 2분기에는 화학주가 좋아진다는 전망이 증권사별로 잇따라 나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저가를 찍는 이런 화학주들 들어가봤자 반등을 곧바로 기대하기는 참 어렵다 하겠습니다. 경기민감 대형주 낙폭과들은 선취매 아직 타이밍이 아니고요. 결국 중소형주, 우리는 코스닥 쪽에서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코스닥이 더 선전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연기금이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를 매집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잠깐 그 사인이 있어서 좀 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도 연기금의 방어가 제법 많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렇죠? 기관의 절반을 연기금이 사고 있는데 이 연기금이 코스닥 쪽도 매매를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연기금이요. 3월 들어서 한 번도 200억대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200억대 산 적이 순매수가 바로 3월 말 4월 초 얼마 전 어제와 그리고 한 3, 4일 전에 있었습니다. 3월 29일부터 급하게 연기금이 코스닥 쪽 레벨이 거의 550이고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 하는 쪽에서 연기금이 왜 이렇게 급하게 중장기로 투자하는 연기금이 높은 레벨에서 담았을까요? 뭘 담았는지 한번 볼까요? 3월 29일부터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29일. 자, 연기금인데요. 자, 이쪽에는 종목들을 잠깐 보시면 거의 다 먼저 게임주 이런 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이오 쪽에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메디톡스 같은 종목도 아마 상위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연기금이 여기서부터 누적으로 뭘 샀는지 코스닥에 한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컴투스 그리고 게임빌, 메디톡스 같은 종목이 있고요. 시대 오쇼핑, 또 차바이오행 같은 이런 어떤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지금 이만큼 매수가 최근에 급격히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내는 종목들 부담스럽겠지만 연기금도 심지어 중소형주를 매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투자로 연결시켜 봄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STX 관련주요. 지금 신규는 정말 너무 리스크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가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함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내일은 BOJ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최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은 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는 개성공단 폐쇄 위협을 한 지 나흘 만입니다. 김영석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측이 이같이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개성공단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공단 근로자의 출입경 동의를 통보하지 않아 4차례로 예정됐던 출경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 통신선 폐쇄 이후 매일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유선 전화로 출입경 승인을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출경 시간인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4차례 모두 출경 승인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남측 근로자 425명과 차량 300여 대가 경의선 남북 출입국 사무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측 근로자 및 관계자 등 한국 국적자 861명과 외국인 근로자 7명 등 모두 868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서 개성공단 출경이 사실상 중단된 것과 관련해 현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양국 현안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국제 의무 위반이라며 핵 없는 한반도가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첫 번째 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타결될 것이라는 데 희망적이라면서 협정 개정을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호혜적이고 시의적절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케리 장관에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해상유전 운영회사가 발주한 2조 규모의 대형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서 북서쪽으로 120km 떨어진 해저 유전지대인 사부의 86개 유정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송하기 위해 인공섬 2개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시공되는 원유 및 가스 처리 시설은 하루에 원유 20만 배럴, 가스 3,500만 입방피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대건설은 2개 인공섬과 공장 설비에 대한 설계, 조달, 공사, 시운전 전 과정을 일괄 턴키 방식으로 54개월간 진행합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미개척 분야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해양 플랜트 공사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며 올해 해외 수주 목표치는 11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액이 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 채권 보유액은 95조 2천억 원으로 전월 93조 7천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보유액 기준으로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만기 상환액을 제외한 지난달 외국인들의 채권 순매수는 4조 2천억 원으로 전월 6조 1천억 원보다 1조 9천억 원 감소했지만 작년 월평균 유입액 3조 2천억 원보다는 많았습니다. 유럽계가 2,200억 원, 미국이 1,700억 원의 순투자를 했으며 일본도 작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순투자 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가 인증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정부기관 EPT의 친환경 제품 인증을 대거 획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TV를 비롯한 71개 TV 모델에 대해 미국 전자제품 친환경 평가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37개 모델이 최고 등급인 골드, 34개 모델은 실버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LG전자는 53개 모델에 대해 EPT 인증 등록을 마쳤습니다. 삼성과 현대, LG 등 3대 재벌가가 국내 재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자산 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인 53%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벌과 최고 경영자, 기업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민간 51개 그룹 자산 총액 중 3대 가문의 비중은 2003년 50%에서 지난해 말 52.9%로 뛰어올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대 가문 자산의 재계내 비중은 참여정부 5년간 3.8%포인트 떨어져 2007년 46.2%로 최저치를 보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매년 높아져 2010년 다시 50%를 넘었고 지난해 말에는 52.9%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인 엘리저 패밀리 오피스를 선보였습니다. 엘리저 패밀리 오피스는 기존 금융자산 관리형 PB 브랜드인 엘리저를 개선한 것으로 가문 자산 관리, 기업 경영 컨설팅, 노블레스 서비스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사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재무 분석사로 구성된 패밀리 오피스 전문 위원 그룹을 운영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본부 소속의 퇴직연금연구소를 개인고객그룹 내 은퇴설계연구소로 변경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은퇴설계연구소는 퇴직연금과 은퇴시장 리서치, 은퇴자산 컨설팅과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아 영업을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교육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성모 은퇴설계연구소 상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연계한 은퇴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애 주기와 고객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3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